요즘에 많이 찾으시는 시술 중에 하나가 쥐젖 제거와 평평 사마귀 제거입니다. 쥐젖 같은 경우 좀 헷갈리긴 하죠. 목이라든지 이런 부위에 뭐가 오돌오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쥐젖이 생겼어요. 그러면 평평 사마귀고, 사마귀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쥐젖인 경우가 있고 혼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평 사마귀를 제거할 때 사람들이 제거했는데 또 났어요, 돌파리 같아요. 진짜로 긁어서 옮을 수도 있고, 좀 더 깔끔하게 제거하면서 착색이 기간도 줄여주고 회복 다운타임의 기간도 줄여주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출혈의 위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점 제거 레이저 겸, 그리고 쥐젖 제거 레이저 겸 평평 사마귀 제거 레이저이다. 안녕하세요, 닥터보들입니다. 요즘에 많이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겨울 같은 경우에 빼기 좋은 게 있죠. 점 빼기 좋고요. 그리고 흑자 제거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많이 찾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요즘에 많이 찾으시는 시술 중에 하나가 쥐젖 제거와 평평 사마귀 제거입니다. 쥐젖 같은 경우 좀 헷갈리긴 하죠. 목이라든지 이런 부위에 뭐가 오돌오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오시는 분들이 나 여기 쥐젖이 있어서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쥐젖과 평평 사마귀의 구분입니다. 평평 사마귀는 바이러스에 의한 거죠.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몸에 잠복해 있다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 평평 사마귀가 조금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평평 사마귀는 주변으로 점점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표면 자체가 반짝반짝하고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인데 확대경으로 보게 되면 이게 조그맣게 군집형으로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 건데 얘네들이 어느 순간 자라나고 가끔씩 가려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확대경으로 보면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 내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혹은 그냥 긁거나 이러면서 주변으로 커지거나 더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이 경우가 헷갈리는 경우인데 건선이라든지 이런 데 일어나는 쾌분화 현상처럼 보입니다. 쾌분화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건선이라든지 피부 병변들이 있는데 주변으로 선형으로 이렇게 좀 퍼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 마치 옵는 것처럼 생길 수 있는데, 평평 사마귀의 경우는 쾌분화 현상이 아니라 바로 슈도 쾌분화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요. 주변으로 이노클레이션, 그러니까 자가 접종입니다. 주변에 진짜로 바이러스가 옮아가는 거거든요. 긁으면서. 그 얘기는 진짜로 긁어서 옮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때밀기 이런 것 때문에도 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평평 사마귀는 사실은 굉장히 수량이 적을 때 빨리 빼버리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도 있습니다. 평평 사마귀를 제거할 때 사람들이 제거했는데 또 났어요, 돌파리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제거해도 다시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잠복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옆에 다시 날 수 있고 같은 자리에도 다시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적을 때, 숫자가 적을 때 그 일부에 국소적인 부위가 있다면 빨리 제거를 해버리고 한 3에서 6개월 정도 경과 후에 한 번 더 체크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 정도 더 있다면 또 제거를 해버리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식초를 써라 이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식들보다는 레이저를 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레이저에 대한 설명은 다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헷갈리는 거, 평평 사마귀와 쥐젖입니다. 말 그대로 확대경으로 보게 되면 이제 과학화된 각질층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혹입니다. 혹. 아주 작은 혹이죠. 이게 소프트 파이브로마 해가지고 섬유정, 굉장히 작은 연성 섬유정이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말 그대로 크면 진짜 혹인데 굉장히 작은 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을 탁 따듯이 제거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긁다가 툭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역시 쥐젖이 생겼어요. 그러면 평평 사마귀고, 사마귀가 나은 것 같아요. 그럼 또 쥐젖인 경우가 있고 혼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평평 사마귀는 면역력자 이미 감염되어 있는 경우 긁는 행위에 의해서 옮긴다고 치면, 연성섬유종, 그러니까 쥐젖 같은 경우는 보통은 당뇨라든지 이런 질환을 앓고 있거나 비만한 경우, 그리고 임신 이후에 이런 경우에도 잘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비만하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도 피부세포를 자극해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다이어트를 위고비와 나 혼자로를 하는 것은 쥐젖도 좀 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요즘 좀 줄었나? 어쨌든 간에 그게 좋은 방법이고, 이 역시 자극을 주거나 그러면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극 때문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관, 때밀이죠.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점입니다. 어떻게 제거하느냐? 예전에는 막 실로 목을 따는 처치들도 하고 또 무식하게 막 식초를 바르기도 하고, 실제로 그 제거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산을 쓴다든지 이렇게 되면 피부 손상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안정하게 하는 방법들이, 첫 번째가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
방법들 중에 가장 많이 흔하게 사용됐던 것이 CO2 레이저입니다. 저희 병원에도 있죠. CO2 레이저입니다. 10600 나노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CO2 레이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면이 정교하게 아주 작은 범위까지 깨끗하게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컨티뉴어스 웨이브 혹은 울트라 펄스라든지 여러 가지 펄스 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빔약의 레이저라는 게 나왔어요. 2940, 2940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레이저가 나왔습니다. 얘는 물의 흡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펄스폭 범위가 100 마이크로 세컨드에서 1000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가 되는데 이제 1ms, 이게 무슨 차이야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TRT라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레이저가 열을 주었을 때 주변 조직을 손상시키는 정도를 차이를 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펄스가 굉장히 말 그대로 이제 짧을수록 주변으로 열이 전달되는 범위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CO2 레이저 같은 경우는 2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 주변에 열 전달을 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작은 거긴 하지만 내가 요 쌀알 만한 거를 제거하려고 딱 여기만 손상을 주는 게 아니라 주변 피부에 파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주변 바운더리가 파괴됩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 이게 중요한 부분들인데 주변이 파괴가 되죠. 파괴가 되면 어떻게 되냐, 열 손상을 입죠. 열 손상을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재생이 잘 안 되거든요. 재생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회복이 잘 안 되니까 시간이 흘렀을 때 착색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CO2 레이저로 뭔가 제거를 했을 때는 과거에는 착색이 남는 게 당연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빔약 레이저라는 게 나오면서 더 달라졌죠. 정교함이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통 펄스폭 자체가 최대 1ms, 그러니까 100에서 100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의 펄스폭을 가지니까 주변으로 열 전달되는 범위 자체가 훨씬 줄어들었거든요.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최대로 연결되는 범위가 CO2 레이저의 최소 전달 범위가 우리 어빔약 레이저의 최대 전달 범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소실이 적은 거죠. 주변에 파괴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타겟을 제거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조사를 했을 때 주변에 피부 손상을 굉장히 적게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다시 회복력이 좋고 회복이 잘 되니까 착색이 좋고 그리고 흉이 덜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이 어빔약 레이저 중에서도 최근에 저희 병원에 장만한 레이저 매트릭셀 프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빔약 레이저 제가 썼던 로투스 같은 경우도 너무 좋은 레이저거든요. 레이저 업텍에서 나온 레이저인데 걔 같은 경우는 펄스폭 종류가 많이 부족했어요. 많이 부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롱 펄스와 숏 펄스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 어빔약 레이저의 한도를 바꿀 수 있는 이 매트릭셀 프로 같은 경우는 베리 숏 펄스, 롱 펄스, 그 다음에 베리 롱 펄스 맞나? 맞을 거예요. 그리고 젠틀 모드라는 것까지 1500 마이크로 세컨드의 파장을 가지는 것까지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법인데 굉장히 정교해요. 레이저 자체가 굉장히 이분하게 들어가죠. 이분하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프락셀 레이저를 쓰거나 이렇게 할 때도 굉장히 정교하게 빔이 조사돼서 일정 딱 깊이까지만 파괴를 해주고 주변 손상을 적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게 이제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베리 숏, 미디엄, 롱, 젠틀 모드가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파장이 짧을수록 주변 손상이 적습니다. 적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이분하게 레이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라요. 빠르고 숏 펄스, 미디엄 펄스. 자, 제가 지금 하나씩 해봤는데 젠틀 모드. 자, 이렇게 해봤는데 뭔가 느낌이 약간 달라요. 지금 레이저 조사를 했던 게 보일라나? 굉장히 정교하게 레이저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트릭셀 프로의 강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벌써 CO2 레이저보다 우리가 쥐젖이라든지 이런 점을 제거할 때 어빔약 레이저가 회복력도 좋고 정교하게 빠지고 빨리 된다는 점이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매트릭셀 프로는 더 좋은 점인가라는 게 다양한 파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빔약 레이저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그 수분, 물의 어떤 흡수도를 통해 가지고 파괴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혈이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점을 빼거나 할 때도 피가 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상 출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고 붓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있는 면이 어빔약 레이저의 단점인데, 매트릭셀 프로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젠틀 모드라는 부분, 결국은 주변에 열 전달을 해서 주변의 피부 조직을 약간은 손상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폭이 굉장히 넓어요. 손상이 적은 것부터 손상을 주는 것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 손상이라는 게 재밌는 게 젠틀 모드라는 게 즉 마이크로 세컨드로 되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주변에 지혈을 해줄 정도의 열을 주면서 주변에 콜라겐 증식을 가져오는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혈도 해주면서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분약 레이저 일반적인 로투스 제가 쓰던 건데 가지고 있던 단점이 피가 난다. 그러다 보니까 피가 나면은 다시 CO2 레이저를 써서 또 했었어야 되는데 얘는 이 레이저 단 한 대만으로도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피가 난다 그러면 젠틀 모드를 써서 지혈을 시키고 그러면서 주변에 큰 파괴, CO2만큼의 파괴는 일으키지 않고 회복도 또 빠르다 보니까 점을 빼거나 혹은 쥐젖을 제거하거나 편평 사마귀를 제거할 때 회복이 좋고 착색이 덜 남으면서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분약 레이저 중에서도 매트릭스 프로가 단연 1등이 아닐까 감히 그렇게 한번 얘기해 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서 저도 사용해보고 되게 만족도가 좋거든요. 점 빼는 게 다 똑같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라고 그리고 되게 안정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CO2 레이저로 점을 제거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회복기 차이가 거의 2배 이상 나거든요. 어분약 레이저에 비해서 착색의 확률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매트릭스 프로 어분약 레이저 중에서도 특히 매트릭스 프로 같은 경우는 점도 깔끔하게 제거하면서 착색의 기간도 줄여주고 회복 다운타임의 기간도 줄여주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출혈의 위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점 제거 레이저 겸 그리고 쥐젖 제거 레이저 겸 편평 사마귀 제거 레이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괜찮아 한번 뽑으러 와보세요. 그래서 쥐젖이나 이런 편평 사마귀는 겨울에 빼기 딱 좋습니다. 목에 빼고 나면 그래도 어분약 레이저로 빼도 벌겋게 해서 막 피부병처럼 돋거든요. 그런데 이 피부 재생이 되면서 연고를 잘 발라주고 테이핑을 잘 해주기만 한다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가끔씩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미리 얘기를 할게요. 한번 빼러 갔더니 한 100개쯤 빼야 되는데 그거 다 디오동 테이프 붙여야 돼요? 붙이면 좋죠. 그런데 크기가 꽤나 큰 거, 2mm 이상 굉장히 크기가 많이 커서 눈에 보일 정도로 피부 표면을 많이 깎아낸 경우는 무조건 사실 디오덤을 붙여주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닌 경우라면 경미한 경우는 우리가 항생제 연고를 바르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최대한 회복이 빨리 되라고 다 붙여줄 거거든요. 웬만한 부위들은 큰 부위만 무조건 붙이고 크지 않은 부위는 항생제 연고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겨울에는 쥐젖과 우리 편평 사마귀 제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매트릭스 프로로 해보면 깔끔하게 제거가 될 겁니다. 부들이 원장 오늘도 신나는 피부 타임 거울 속에 내 피부 반짝 고민은 바이바이 사라져 자신감 up 활짝 웃어봐 부들이 원장과 함께 부들이 원장 피부도 맘도 빛나요 부들이 원장 Let's go 행복한 나를 지켜줘요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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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피부가 춤추네 hey hey 라라라라라 웃음이 번지네 부들이와 함께라면 오늘도 빛나 피부 고민 부들이 원장에게 맡겨요